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신임 비서실장의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서실장 인선이 속보까지 돼야 되는 현실. 이거 참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이 왜 차오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오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응답하라 2588. 국내에 행정심판이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렇고 이 행정심판이 뭔지, 왜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이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차원에서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행정심판에 있어서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마침 제3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제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칠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장 연결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과 오늘의 행사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장 홍성칠입니다. 예. 그런데 행정심판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30년이 됐다. 예? 네. 근데 국민들은 상당히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그만큼 일상생활에 떨어진 제도인가요?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의 각종 처분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사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보공개 거부, 음식점이나 노래방 영업 정지 또는 건축허가 거부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국민들이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여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권익의 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청구인 중에는 행정기관의 처분과 생계가 직결되어 구제가 절실한 국민들도 많습니다. 행정심판이 아직 국민들에게 생소한 가장 큰 이유는 억울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행정부 내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리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해서 절차가 간소하고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에 친서민 권리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해 간다면 국민들도 훨씬 친숙하게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홍보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보가 안 됐으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권익위원회에서도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행정심판 인지도를 보면 2010년에 약 한 39.1%에서 12년에는 41.8%, 2014년에는 44.4%로 꾸준히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친숙한 소재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도 있잖아요. 이 차이가 뭐죠? 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를 구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또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반면에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에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뿐만 아니라 부당 여부까지도 판단합니다. 그 결과 행정소송은 처분의 적법성만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적법성 외에
한목적성까지도 판단할 수 있고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심제로 사실상 최종심의 기능을 하는 행정심판은 결정에 이르는데 평균 70일 정도 소요되고 별도의 비용이 또 들지 않아서 국민권익보호 차원에서 본다면 소송에 비해서 훨씬 효율적인 권리구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만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 외국에는 없나요? 아니, 외국에도 있습니다. 외국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모양이죠, 이게 외국보다? 네, 우리가 대륙법을 일본을 통해서 개소한 이후에 자체적으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우리 행정심판법이 1985년 시행된 이후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우수성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공신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위원회 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2008년도에 8개 성에서 시작해서 2012년에는 24개 성까지 위원회 시스템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심판제도의 기존 제도는 원처분청과 동급 또는 상급 기관이 행정심판을 처리하던 시스템이었는데 여기에서 벗어나 우리와 같이 독립적인 심판기관을 설치해서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행정심판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원처분에 관여한 자는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는, 즉 우리의 제척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고, 또 내각 총무성 산하에 우리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제3자적 합의제 자문기구를 두어서 재결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년에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그 행정심판 중에서 제일 많은 분야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네, 음주운전 사건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행정심판이 음주운전자의 처벌 회피 수단으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처벌 회피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심판 중에 음주운전 관련 사건이 많은 이유는 일단 그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관련 처분은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소송이 심판은 행정소송하고 달리 처분의 적법성 외에 한목적성까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이 가혹하다고 생각되면 많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왜 요새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이 김영란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이제 실시가 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행기관으로서 강력한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논의 결과를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해서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오후 3시에 국민권익의 날 행사가 열리죠. 그죠? 이거 예, 어떤 행사입니까? 예, 국민권익의 날은 권익의 각 업무 분야에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을 선정해서 상을 주고 격려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분야를 잠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행정심판에서 하는 행정심판 업무 이외에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제고해서 공익을 증진시키는 부패 방지 업무, 또 고충민을 해결하는 고충 처리 업무, 그리고 행정 전반에 비정상적인 부분을 바로잡는 제도 개선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의 날 행사는 이 궁극적 목적이 보다 많은 기관과 개인이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데 있는 만큼
향후 행사가 계속될수록 국민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민 권익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 국민권익위원회 홍성칠 부위원장이었고요. 1352님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신청해 본 적이 있었지만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산재 처리와 분쟁 처리를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자 보내주셨고 4542님 이 동스크랩 관련업에 종사 중입니다. 요즘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이 과세되는 사례가 많은데 행정심판에서 그나물의 급압의 그나물 형태로 과세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글을 써주셨고요. 5788님 저는 이 제도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이러시면서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글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도 삶의 중요한 지혜겠죠.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하죠.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남자 프로배구 한국전력이 만년 최하위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3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다. 이야, 잘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음. 최근 10년 동안 한국전력의 성적을 보면요, 꼴찌를 무려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년 최하위다 이런 명예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요. 3년 만에 봄잔치. 그러니까 배구는 이제 말씀드린 배구나 농구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이렇게 가을에 시작해서 봄까지 하니까요. 봄에 열리는 플레이오프에 3년 만에 한국전력이 진출을 했습니다. 어제 대한항공을 세트스코어 3대1로 꺾었고요. 지금 한국전력이 3위인데 남은 4경기에 모두 패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위가 한국전력이고 4위가 대한항공인데요. 한국전력이 만약에 3월 2일에 있는 현대캐피탈전을 이기게 되면은 원래 3위하고 4위하고 승점이 3점 차 이내면은 단판으로 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요. 예. 한국전력이 현대캐피탈을 3월 1일에 꺾게 되면은 이 준 플레이오프를 한국전력이 치르지 않고 3위를 붙이면서 바로 2, 3위가 맞붙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앞서 10번 시즌에서 한국전력이 꼴등만 무려 5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게 2011, 2012 시즌. 그때 4위로 준 플레이오프 올라갔을 때도 이변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한국전력의 외국인 선수, 그리스의 주리치 선수 어제도 42득점을 혼자 올리면서 예. 큰 공헌에 이 선수를 포함해서 국내 슈퍼인 전광인 선수, 그리고 이전에 현대캐피탈에 쓰였죠. 베테랑 센터인 하경민 이런 선수가 오면서 전체적으로 기량이 많이 안정됐고요. 그게 이번에 플레이오프 진출로 연결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여자 프로골프의 간판 스타라고 그러죠. 김효주 선수 말이에요. 네네. 어제 LPGA 투어 시즌 첫 대회를 시작을 했는데 42부터 출발했는데 저 골프 안 쳐서 이거 잘 모르는데 네. 42부터 출발한 거는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40위를 했다고 하면 지금 70명 정도가 대회 뛰고 있거든요. 출발이 못하는 선수라면 잘한 건데. 잘하는 선수가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예, 김효주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간 상태로 스윙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경기를 치르면서 1라운드 태국에서 열린 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라는 대회고요. 그동안 김효주가 태국에서 계속 훈련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회가 LPGA 올 시즌 4번째 대회지만 김효주한테는 첫 대회입니다. 어제 1라운드 첫날을 치렀는데요. 이글 1개와 버디 2개, 보기 4개, 그래서 2분파를 쳤습니다. 그래서 공동 40위로 시작을 했고요. 첫 번째 홀에서 보기, 그리고 세 번째 홀, 네 번째 홀에서 또 보기 해서 전반에만 3타를 잃었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본인 얘기는 전반 라운드 끝나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후반 홀,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았고, 그리고 15번 홀에서는 그 이글까지 잡아내면서 2분파로 마쳤습니다. 첫 대회다 보니까, 그리고 김효주 선수가 그동안 렌즈를 끼다가 이번에 라식스를 하고 나서 렌즈를 벗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금 그동안 또 실전 경험을 한 2달 정도 안 했어요. 첫날이니까
물론 40이라는 순위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은 아마 감각을 찾았으니까 오늘 또 조금 더 좋은 샷을 날리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뭐 이제 슬슬 올리면 되죠, 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랜만에 LA 다저스의 그 류현진 선수 얘기인데 네. 류현진 선수가 훈련을 이틀째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혹시 네. 라면을 과식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거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예. 과식하면 소화시켜서 나오면 되는데 지금 애리조나에서 LA 다저스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예. 류현진이 어제도 등판을 하지 않고 좀 쉬었고 오늘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제 일단 휴식한 이유가 등 쪽에 통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휴식을 했는데 오늘로 또 휴식을 하니까 부상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예. 오늘 뭐 구단이라든지 그 지역 언론의 발표를 보니까 MRI 검사를 했는데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뭐 유현진 본인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감독도 통증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거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제 투수가 몸을 만드는 가운데 이제 시즌 앞두고 몸을 만들 때는 처음에는 서로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피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어깨가 무리 없이 잘 되면은 먼 거리에서 길게 던지면서 어깨를 만들고요. 그리고 불펜에 들어가서 개수를 천천히 올리면서 하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라이브 피칭이라고 해서 타자를 세워놓고 실제 경기처럼 피칭을 합니다. 유현진은 지금 3번째 단계인 불펜 피칭을 하고 있었어요. 예. 45개에서 50개 정도 2차례 불펜을 던지면서 이렇게 해서 투구수를 끌어올리고 있었는데 등이 통증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피칭을 이틀을 안 하고 있는 거죠. LA 다저스가 시범 경기가 3월 5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지금 상태로 가면 유현진 선수가 피칭을 다음 달 정도에나 시작을 하지 않을까. 라이브 피칭이든요, 불펜 피칭이든 그렇게 보이니까 아마 유현진이 다저스 시범 경기에도 3월 5일 이후에 나올 것 같고요. 시즌 개막이 4월 6일이에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유현진 선수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큰 부상 아니라니까요. 쉴 때 확실히 쉬고 몸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야구도 그렇고 운동선수들이 부상에 이어서 슬럼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유현진 선수는 심각한 건 지금은 아니니까요. 예. 네,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배짱이 대단한 선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등구렁이 같아서요. 아마 본인이 조금 아프면 오히려 나 좀 쉴래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선수니까요. 예. 아마 무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였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올해 중학교에 진학하는 민성이. 중국인 엄마를 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어린입니다. 한때는 한글이 서툴러 친구들과 어울리기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의젓한 중학생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석이네 형편으로는 새 교복을 사 입는다는 게 큰 부담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으로 교복을 선물하시면 어떨까요? 민성이와 같은 많은 아이들이 새 학년을 보다 밝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 캠페인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기름값 아끼는 방법은? 조금씩 자주 넣는다. 싼 곳만 찾아서 넣는다? 아니, 원래 GS 칼텍스 요금에 가입하면 되지. 매월 주유권 10,000원이 무료니까. Good choice. 광대역 LTA 올레. 자세한 내용은 올레닷컴 참조. 건축과 인테리어에 대한 모든 것. 경양 하우징 페어. 건축 전시회 가자. 꼭 가야 하는 곳. 건축 전시회 가자. 경양 하우징.
주세요. 2015년 2월 26일부터 킨텍스. 경양 하우징 페어.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사륜구동 포란도 투리스모를 탄다는 건 가족의 안전을 위해 보험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이 다 함께 타도 안심되니까 2월 일시불 구매 시 유류비 50만원 지원에 전 구매 고객 내비게이션 증정까지.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사륜구동 코란도 트리스모를 만나보세요. 홈페이지 참조. 예, 지금 원래는 시네마인 뉴스를 보내드려야 하는데요. 지금 사실 그 오동진 평론가가 영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순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어제 간통죄 문제 때문에 좀 가려진 문제였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또 다른 결정이 내려졌죠. 이른바 장발장법을 없애겠다. 라면 12개 훔쳤다고 해서 3년 6개월의 징역받는 일은 없애겠다. 바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 장발장에 관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 벌금 낼 돈이 없는 극빈층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장발장은행이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자, 관련 이야기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 예?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은행인 모양인데 요거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장발장은 아시는 것처럼 빅토리 고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죠. 조카들 위해서 빵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예. 레미제라블이 발표된 이후 뭐 2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장발장은 억울한 사람의 대명사, 가난하고 능력 없는데 거기다가 또 기본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였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저희가 은행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장발장 은행을 만든 건 사실 궁여지책인데요. 네. 저희 인권연대는 지난 2, 3년 동안 계속 벌금제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벌금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에 가는 분들이 한 해에 4만 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교도소라는 게 원래 범죄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예. 흉악범이나 뭐 또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피해자가 있거나. 그런데 이 벌금 미납으로 감옥에 교도소에 가는 분들은 죄질이 나빠서 가는 거나 또는 위험해서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딱 한 가지 이유. 돈이 없어서 교도소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해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법원이나 검찰도 그렇고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잘 진전되지 않아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당장 고통을 받는 분들 문제를 외면할 수 없지 않냐 해서 은행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벌금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운영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만 그걸 조금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벌금제 문제점이요. 예. 굉장히 가혹한데요. 첫 번째는 벌금을 선고받은 다음에 약식 명령서가 온 다음에 한 달 내에 다 내야 됩니다. 현찰로요. 예. 그러니까 벌금 2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분들에게는 목돈을 한 달 안에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예. 저희는 좀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벌금도 현금 카드, 신용카드나 이런 거로 낼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이런 저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요. 예. 더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다 소득에 따라 다른 액수를 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벌금은 소득이나 재산하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를 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분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게 오히려 선처인 경우가 많은데요. 예. 가난한 분들이나 우리 동네에서 흔히 만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지 못하면 교도소에 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유럽의 모든 나라는 벌금을 소득에 따라 달리 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하자. 그래야
이 형벌이라는 게 공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누구에게는 그렇죠. 선처가 되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형벌이 되면 이건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고쳐보자. 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예. 여태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장발장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상에 있어서의 그 선별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야말로 은행 이름 그대로 장발장 같은 분들에게 빌려드리게 되는데요. 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걱정할 만한 범죄자들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징역형을 선고받는 거죠. 예, 그렇죠. 그중에서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하지 않고 저희 생각으로는 기초질서 위반 같은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행정벌,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관료들이 자기 편의 때문에 이 벌금형, 예를 들면 형사처벌을 어떤 게 있죠, 그런 게? 굉장히 많은데요. 교통 교통이 제일 많고요.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들 중에 35%가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뭐 쓰레기 무단 투기 뭐 이런 것도 다 벌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감옥에 갈 정도의 잘못이냐 하면 생각해보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 범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범죄로 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을 도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희가 관심 갖는 분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포함해서. 또 청년이라 하더라도 뭐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있는데요. 이 젊은 사람들이 벌금 못 내가지고 교도소에 가는 건 정말 비참한 일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래까지도 엉망으로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 어떤 뭐랄까 벌금을 내지 못해서 교도소 갔기 때문에 느끼는 자괴감 같은 것도 크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이런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가게 되면 거꾸로 범죄를 배워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범죄 오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미성년자나 이제 젊은 층에 대한 대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요, 네. 7414님이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모랄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돈이 많지 않아서요. 저희가 대출해드릴 수 있는 분들이 극히 제한될 텐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를 해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쓰레기 무단 투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벌금 미납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는 건 인정도 있고 공동체가 어떤 연대감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인정이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범죄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일 때문에 교도소에 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다. 그걸 도덕적 해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거는 사실 가난한 사람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른바 지도층 인사들에게 돌려줘야 될 얘기라고 봅니다. 예. 오 국장님,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 가난한 인권단체니까 저희가 돈은 없고요. 예. 시민 모금으로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기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장발장은행을 출범한다는 걸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제 밤까지 벌써 한 1,4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1,400만 원. 네. 오늘도 뭐 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예.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빌려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무이자로 빌려드리고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이후부터 1년 동안 나눠서 갚으면 됩니다. 6개월 이후부터 나눠서 갚으면 되는데 자, 그 모금 계좌 있잖아요. 예? 네. 일단 모금 계좌부터 좀 나는 여기에 조금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위해서 계좌 좀 불러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장발장은행이고요. 예금주의 이름이 장발장은행이다. 네네, 장발장은행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고요. 예. 하나은행입니다. 예. 388-910009-236004입니다. 예. 하나은행 388-910009-236004 맞죠? 네, 예금주는 장발장은행. 예금주는 장발장은행이고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좀 여기에 혜택을 봤으면 좋겠네요. 예. 네, 저희도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말씀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이 6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간통죄 폐지를 놓고서 법무부와 헌법재판소 사이에 수년간 벌어진 줄다리기가 있어 왔는데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마무리를 지으면서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간통죄 위헌 결정에 따른 사회적 의견 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가정문제 전문 변호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인철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을 가정 전문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니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제가 다 두 가지 등록했으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혼들 많이 하죠, 지금.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근데 네네. 이혼의 사유가 대부분 배우자의 부정 때문이죠. 뭐 그런 것도 상당히 있고요. 뭐 폭행이라든지 뭐 인격 모독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아, 인격 모독, 폭행.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간통죄 이 위헌 결정 이거를 이혼 전문 변호사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드디어 이제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 올 게 왔다. 네, 법조인들은 대부분 위헌 결정을 예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는 뭐 간통죄가 다 폐지되는 추세고, 예, 예.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추세에 따라가는 게 아닌가 해서 예.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아, 예상을 한 결과가 그대로 나왔다. 그런데 네. 실제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어제도 무슨 뭐 특정 산업 주식은 굉장히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네. 이게 네. 사실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간통죄가 없어졌다. 자, 이제 뭐 예? 간통죄 뭐 없어졌으니까 막 외도하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주가를 보면서 자 주식의 심리적인 영향이 크구나 그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뭐 관련 뭐 경제가 막 살아나고 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건데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곧 이제 평상시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는 영향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네. 않을 거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거의 영향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거의 영향이 없으면 없다. 그죠? 네. 그리고 네. 사실 뭐 간통죄에 있다고 해서 바람 피고 싶은데 못 피고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거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사실 네. 뭐 그동안 이 법이 있건 없건 예. 어차피 뭐 그 바람 필 사람 피고 안 필 사람 안 폈거든요. 예. 사실 이 범죄가 없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그 대신에 민사소송이 굉장히 늘 것이다. 이런 얘기 네. 나오더라고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오히려 이혼 소송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왜요? 예.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반드시 이혼이 전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나는 이혼을 꼭 하고 싶지 않지만 상대방을 벌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혼 소송을 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꼭 뭐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할 필요가 없고 일시적으로 오히려 이혼 소송이 줄어들고요. 다만 이제 위자료 액수가 좀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우리 법원 실무에서 지금 현행 위자료가 너무 액수가 적거든요. 예. 그 부분을 좀 상향해가지고 피해 구제를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혼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증거 잡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나요? 다시 말해서 간통죄가 있었을 때에는 왜 경찰들 대동해가지고 경찰분들 대동해서 현장을 막 덮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증거 잡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뭐 이제 경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사실 문제가 많은데요. 예. 우리 경찰 수사권이 사실 뭐 중범죄를 잡는데 그렇게 사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이제 전화해가지고 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바람핀 거 잡아주세요. 사실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경찰력 낭비가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당사자는 또 근데 우리- 쓸데 있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또- 좀 그래서 그렇지. 예. 예,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에서는 이 형사 그 재판과 달리 그 증거의 범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자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뭐 각수라든지 그렇게 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번 판결이 없어졌다고 해서 이혼 소송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민사는 인정하는 폭이 넓군요. 예,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문자 말씀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간통죄는 문자 같은 거 있어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간통죄라는 것은 이제 성관계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히 뭐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해서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현장을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유죄가 받는 게 어려웠는데요. 예. 근데 이혼 소송에서는 폭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자라든지 뭐 SNS라든지 아니면 녹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뭐 이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보호가 계속 잘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네. 부부의 배타성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의 네. 배타성, 가족의 사회계약으로서의 신성성 이런 것들은 어쨌든 민사도 법이니까요. 계속 그렇죠. 보호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이죠. 예, 민사적으로 이제 어차피 이혼 재판에서 우리 가정법원에서 꼼꼼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위자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보편적으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 예? 네. 그래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는데 위자료 청구하면 보통 얼마 받습니까? 얼마나 나올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이 네. 위자료라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양육비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르죠. 제가 볼 땐 최대치 한 3천만 원? 예, 맞습니다. 맞죠? 최대치가 3천만 원 정도고요. 예. 실질적으로 3천만 원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정말 많이 나올 경우에 3천만 원, 뭐 아주 예외적으로 많이 나올 경우 5천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그 액수는 좀 너무 적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그 위자료 액수를 좀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5천만 원, 뭐 재력 있는 사람은 1억 이 정도까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자료도 소득 기준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실 위자료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한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건데 예. 또 상대방이 소득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재산 분할 같은 경우도 재산 분할이 충분히 이루어지면 사실 위자료가 뭐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재산을 다 은닉하고 빼돌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 경우에 또 위자료가 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이제 간통죄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동시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그런 커플의 사건을 맡고 계신 게 있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피해자들 있으시죠? 가야 돼도 예. 그런 것도 근데 있죠. 그러면은 간통죄가 폐지가 됐으니까 간통죄 고소한 건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고소한 거는 자동으로 이제 없어지게 되고요. 그렇죠. 사실 뭐 어제 상담 오신 분도 그거 상담했는데 예. 이제 그 결정 후에 이제 그 범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예. 범죄는 더 이상 이제 고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형사는 안 되고 민사 이혼 소송만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혼 소송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 근데요, 사실은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간통죄가 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편 한번 혼내주겠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용이 많이 됐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여성단체에서는 이제 폐지를 반대하기도 했는데, 예. 근데 이 2008년 이후에는 또 일부 여성단체에서는 또 폐지를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바람 피는 거는 남자뿐만 여자도 같이 바람 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이제 필 수도 있죠. 예. 아니,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예. 여자일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피고인은 남자 아니면 여자가 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요즘에 또 아내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불성애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또 뭐 사정도 있기 때문에 꼭 뭐 남성이 가해자고 여성이 피해자들 그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에 여성 단체들도 이제 폐지론에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여태까지 내고 있었다. 네. 근데요, 그 간통, 다시 말해서 이혼 사유로 간통 때문에 이혼하는 게 전체 이혼하는 퍼센테이지 중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대충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제가 이제 뭐 상담한 걸 개인적인 보면은 경험으로. 예, 한 10건 정도 중에서 한 2-3건 정도는 있는 것 같고요. 뭐 나머지 2-3건이 폭행, 뭐 나머지는 이제 뭐 인격 모독, 뭐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간통이 이혼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격하게 증거를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그걸 마련하는 것도 어렵고요. 또 평상시에 또 계속 배우자를 감시하면서 증거를 마련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그런 사실이 있지만 그걸 예. 입증하는 게 상당히 어려웠죠, 사실은. 아, 그렇군요. 네. 아, 어쨌든 뭐 간통죄가 폐지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거의 아니죠. 그렇죠. 이거 상관없는 얘기죠, 대부분은. 선진국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범죄 없다고 해서 뭐 그렇죠. 사회가 크게 혼란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오히려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윤리라든지 예. 아니면 명예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기 때문에 예. 또 이제 그게 제재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결혼 전에 이제 계약을 하는데요. 예.
만약에 상대방이 뭐 외도를 할 경우에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거나 아니면 전 재산을 못 쓴다 이렇게 계약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결혼 전에 계약서도 써요, 요새는? 외국에서는 계약서를 씁니다. 헌정 계약서고 해서.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뭐 대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참 무서운 세상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인철 가정전문 변호사였습니다. 모두의 마블의 요새 선멸전이 새로 나왔대. 요새 선멸전? 내 요새는 방어하면서 적군의 요새를 파괴하는 거야. 재밌겠는데? 지금 다들 난리야. 요새 총 공격! 모두가 즐기는 스마트폰 게임 모두의 마블 요새 선멸전 업데이트. 요새 선멸전에서 스릴 넘치는 전투를 즐겨보세요.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곡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곡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예, 여러분도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1223님. 간통죄 폐지겠죠? 이 폐지는 전체보다는 일부 소수를 위해 폐지한 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통죄에 관련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의 전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9391님, 청취자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되도록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298님, 인권연대 숨은 우리의 천사입니다. 맞습니다. 설마 근데 이게 오찬 국장님이 보내신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농담이었습니다. 1223님, 장발장 제도도 좋습니다만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같은 불평등한 처벌은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3369님, 새벽 새로운 정보 뉴스 지식 보따리 잘 들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자꾸 칭찬해 주실수록 저희 제작진 힘이 나죠? 그리고 0121님은 아까 나온 노부부 노래 제목이 뭔가요? 가슴이 찡하던데.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나온 노래요. 고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이런 노래인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벌써 2월 달 다 가고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정말 매서운 추위입니다. 이게 올 겨울의 마지막 추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번 겨울에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을 보내고 다시 봄이 왔으면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들으시는 노래 김윤아가 부르는 봄이 오면이죠.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저희가 준비한 일주일 순서 오늘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낮까지는 춥다고 합니다. 내일 오후부터 따스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3월 2일 월요일 7시 1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